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멸공 2026년 1월 4일 배승의 뉴스 배송 멸공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마두로를 생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인 마두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친중 그리고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대법관을 증언했던 사람, 그리고 좌파 정당의 국회 독재를 한 사람, 국민들의 시위를 탄압한 사람, 주가 지수를 급상승하게 만들면서 물가를 폭등하게 한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하락하게 한 사람, 포퓰리즘으로 돈을 마구마구 풀어댄 사람, 게다가 부정선거로 장기 집권을 한 사람, 미국에 마약을 공급한 사람, 마약 조직의 두목. 이거 누굽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명 아니고요.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었습니다. 마두로가 트럼프에 의해서 드디어 생포가 됐습니다. 마두로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마두로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마두로의 끝이라는 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이 마두로가 계속해서 버티면서 돌아다니면서 트럼프를 놀려대고 나 잡아봐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가지고 그것을 담보 잡아서 돈을 계속 대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중국의 현금이라는 것도 이제 완전히 종이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마두로가 잡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끝이 났고요. 베네수엘라 끝난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야, 중국이 지켜줄 것 같더니 이거 중국 돈 받아가지고는 미국한테 속된 말로 작살나는구나. 미국한테 대들었다가 큰일 나는구나. 내가 마두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게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조중동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 A웹이죠. 국제 공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마두로가 만들었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시스템, 그게 스마트 매틱입니다. 스마트 매틱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 챗GPT 많으니까 챗GPT 한번 써보십시오. 스마트 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야, 어떻게 하면은 선거를 하는데 요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속에서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로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차베스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선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이 투개표기를 통하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마두로가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고 나서 개표할 때 뭐 좀 조작을 하면은 이 개표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마두로가 고선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 시스템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재헌의회에서 이거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난다 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이거 부정선거 시스템이다 라고 결정을 한 뒤에 요 시스템을 없앴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A웹이라는 이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베네수엘라가 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이 부정선거한 건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2020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요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라는 표현이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하고 그리고 조작 가능한 개표 시스템,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요것을 잡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마두로는요,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마약을 거래하는 조직 두목이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 법원에 마두로가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법으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마두로를 잡아갔죠. 잡아갔지만 결정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도 척결하고 그리고 중국을 막고 그리고 친중 국가들에게 위협을 알리는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생포했다고 하면서 생방송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조선일보 좀 동아일보는 어제는 그렇지만 조선일보 무슨 CNN 갖다 쓴 줄 알았어요. 폭스뉴스, 미국의 폭스뉴스가 보수뉴스라는 건 다 아시죠? 제 방송 보면 다 아시죠? 폭스뉴스에서는 이 방송을 하면서 생방송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연결해가지고 이 마두로의 생포작전을 생중계하면서 막 치고 나갔습니다. 이게 보수의 정론지고 보수의 스피커로서 폭스뉴스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 CNN 가지고 국제부 기자들이 CNN 보면서 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파들은요, 지금 진보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쳤기 때문에 미국이 나쁜 놈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미국이 독재자다. 이렇게 치고 있는데 미국 CNN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그대로 조선일보고 뭐 여기 대한민국의 언론들이란 작자들이 이런 미국에 서지 않고 친중에 서가지고 보도를 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조중동 이 올드미디어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면요. 12월에 사실 12월이라는 이 달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다 정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할 때는 12월은 잘 하지 않죠. 왜냐? 상대국에서도 바쁘고 여기도 바쁘고 하니까 12월에는 초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갔어. 이재명이 갔어요. 제발 오지 않길 바라면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국빈 방문하러 간다고 하면서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자, 중국이 왜 이재명을 국빈 방문을 시켰을까요? 말이 국빈 방문이지 사실은 중국이 마두로 이 체포작전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근데 이란은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 난리가 났죠? 이란도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10대에서 난리가 나서 이란이 지금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통해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무기를 수입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완전히 본거지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베네수엘라도 무너져, 이란도 무너져. 게다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란을 통해 가지고 무기 수입하고 있는데 완전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친중 1대1로를 만든 중국의 거점지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이재명을 호출했죠. 재명이 컴온. 재명아 리자이밍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면 알지. 청구서 갖다 주는 거야. 자, 중국말은 역시 표현이 안 되네요. 제가 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잠깐 들어와 봐. 너 중국 편에 쓸 거야? 미국 편에 쓸 거야? 그래서 먼저 CCTV,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만 관계, 중국이 대만, 홍콩, 마카오 이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대만을 향해 가지고 대만을 속국으로 인정하면서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거나 WTO에 가입하거나 이런 국제적인 무대로 갈 때 무조건 중국이 대만을 나쁘게 만들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그 해협을 이 대만 근처에 있는 중국과의 그 해협을 도저히 중국한테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만은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 편을 드는 것이고 자, 미국과 함께 하려면 이 대만을 향해 가지고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편에 서면 대만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고 중국과 반대로 서면 대만은 독립국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섰습니까? 일본이 벌써 미국과 함께 대만을 존중한다고 했고요. 호주가 여기에 섰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대만은 중국의 속국입니다. 벌써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지금 완전히 니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 호출했는데 이재명이 여길 간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갈까요? 만약에 당당하면 중국 시진핑한테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면 이재명은 저거 제가 조금 오늘 바빠가지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인터뷰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중국 예 하겠습니다. 예, 게다가 제가 뭐 보니까 중국과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기조로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무언가 약점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중국이 왜 지금 청구서를 내밀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이요. 이 북한과 북중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도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친중 이것을 쓸어버리겠다는 이거에 완전히 깜짝 놀랐나 봐요. 오늘 드디어 이재명이 중국으로 갔는데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축보를 터뜨렸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빠방 쏴댔습니다. 그 개가 짖는다고 하죠. 개는 짖는다. 멍멍멍. 무슨 개가 짖죠? 바로 미친 개가 짖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왜 짖고 있느냐. 미국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국, 북한 난리가 났고 여기에 이재명은 뭐가 약점이 잡혔는지 이 개목 줄이 끌린 것처럼 지금 중국에 가고 있는 겁니다.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끌려가듯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렇게 좋은 와중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 무슨 운명? 감옥에 갈 운명. 지금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갔는데 마두로를 잡아간 이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중, 사법개혁, 대법관 증언, 좌파 정당 국회 독재, 시위 탄압, 주가 지수 급상승, 고물가, 화폐 가치 하락, 포퓰리즘 부정선거. 이거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마두로를 보면서 이재명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중국은 더 놀랐고요. 북한은 더 쫄아버린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바로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이재명 운명이 정해졌다고 했는데 아침에 했는데 글쎄 마두로가 체포가 됐더라고요. 생포가 됐더라고요. 제 말 딱 맞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께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저기 배 변호사 그 부적 좀 하나 써줘. 부적. 왜요? 이재명 빨리 들어가게 부적 좀 하나 써줘. 맨날 갖고 다녀야겠어.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요.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미국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재명은 뭐를 했죠? 대북 송금을 했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죠. 북한에다가 돈을 주지 말라고 유엔 결의까지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국내법으로 북한한테 돈을 송금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테러 국가국인 북한한테 돈을 송금한다. 뭐 하라는 겁니까? 무기 만들라는 돈은 아닙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두로처럼 체포, 생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재명을 생포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A웹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두로의 복사판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이재명, 대한민국의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 미국으로 끌려갈 수가 있다. 어떻게?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 우르르 꽝꽝 빠바바밤 빠바바바 이재명 머리에 벼락쳐라. 이재명 머리 위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서두를 말씀드렸고 준비된 뉴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민주당 내부에서 중국으로부터 뭘 받았길래 이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이 미국으로부터의 압박, 중국으로부터의 압박, 국외적으로 압박이죠. 자,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김병기를 통한 정청래와의 이 정권 다툼, 그래서 당청 관계로 이어지는 이 내부 분열이 있습니다. 이 내부 분열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재명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의 이 권력이라는 것은
모래성으로 싸운 겁니다. 탄핵도 불법 탄핵이었죠. 그리고 탄핵 심판 내용도 불법이었죠.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하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해관계죠.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는요.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돈을 받고 공천을 주고 뭐 혹은 약점을 잡고 공천을 주고 이런 관계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딱 그 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내부가 분열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벌써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내부 분열은 뭐다? 필패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당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면교사 삼아서 똘똘 뭉쳐야 된다. 자, 똘똘 뭉쳐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오세훈, 당직자가 오세훈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가 했어요. 국민의힘 일부 당직자들이 오세훈의 당의 쇄신, 개파와의 단절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방불케 하는 막말로 오세훈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이 한동훈이 쓴 글, 게시판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동훈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김종혁, 뭐 한동훈의 뭐 속된 말로 자기가 한동훈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꼬붕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겁니까? 어쨌거나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장해찬이 방송에서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어린 놈이 나한테 욕을 한다. 어린 놈이 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렸던 놈이 자 보시죠. 이 글입니다. 한동훈이 2024년도부터 5월 7일, 11월 3일까지 쓴 게시글에 한 10개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은 자진 탈당하기를 더 이상 똥 싸르지 말고. 한동훈이 했던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미친 윤석열. 윤건이가 다 말아먹었다. 이게 팩트야. 송장 새끼들아. 선거 승리보다 찌닷해 국어라는 게 낫다는 윤또라이. 한동훈이 진두지휘에서 이기는 것보다 찌단테 국어라는 게 좋다는 미친 대통령. 윤 부부가 당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지들이 안 나가면 출당시켜야 된 개잡것들. 선거 망치고 이제 와서 하나하나 한 소리 윤등심 밥맛 떨어져. 이게 제가 하나씩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160 몇 개를 한동훈이가 써댔는데 한동훈이 오세훈을 공격하는 당직자들한테 막말했다고 하면서 이게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이야말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특등 공신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 때, 이재명 민주당일 때 이재명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연이어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감사위원장까지 탄핵했을 때 이재명이 딱 하나 하지 못했던 거 탄핵 소추안 한 번 부결됐던 거 그게 뭡니까? 바로 대통령 탄핵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안은 이재명 혼자나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한동훈이 있었죠. 김상욱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2차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탄핵 재판 문영배가 모든 증거를 다 무시하고 탄핵을 인용시켰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될 줄 알았던 겁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건 전부 누구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계엄이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내란몰이해가지고 탄핵으로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계엄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계엄은 계엄일 뿐입니다. 거기서 계엄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썼느냐는 다음 세대가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로 정권을 유지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걸 그대로 각자 판단하는 것이지 당시에 한동훈이 판단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아예 발목을 끊어놓고 이제 와서 오세훈한테 공격하는 게 명백한 해당행위다. 자, 이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느냐? 오세훈 그러면서 이준석 연대론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승민은 총리 제안서를 흘리면서 자신의 몸값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 출신입니까? 바른정당 출신이죠. 이 사람들 다 YS계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문재인 정권 만들었죠. 그리고 한동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정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습관적 탄핵 중독자이고 그리고 YS를 우상하면서 이 좌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림돌은 치워내야죠. 치워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짜내야죠. 고름 짜내고 새 살을 돋게 해야죠. 그래서 거기다 새 사람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 사람들이 심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자리들 김종혁 같은 자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한동훈 같은 자 그 계열 다 내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 어떻게 정해졌다? 마두로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감옥에 갈 것이다. 제가 어제 바로 말씀드렸는데 그날 밤에 마두로가 체포되는 현장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